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경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2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한때 정점을 찍었던 교통체증은 오늘 밤 늦게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서 38만여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단은 사실상 분양이 완료돼 기업을 더 유치하고 싶어도 땅이 없을 정도인데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나주 혁신산단. 현재 192필지 가운데 95%인 184필지가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8필지 역시 예약이 끝나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나주시는 때문에 오는 2030년까지 인근 왕곡면에 2차 혁신산단을 추진하는 한편 그때까지 부족한 용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산단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제 분양할 땅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5만 평 미만 산단을 지금 서너 개를 조성해가지고 우선 입주시키고 광주에 추진 중인 도시 국가 첨단 산단도 분양률이 74%를 넘어섰고 인근의 에너지밸리 일반 산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에너지밸리 조성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겁니다. 당초 500개 기업,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582개 기업이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303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자리를 잡을 경우에 지역의 산업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 당초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연구소, 기업들을 입주하도록 하고 이런 기업들이 또 서로 간에 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가 지역의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고 미래 에너지 기업과 인재를 이끄는 핵심 전진기지로 차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 학생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해킹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2달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당 사립고에 대한 사안 감사가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시험지와 답안지의 관리 부분과 교무실 잠금 장치 등 시설 관리 부분을 집중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입지자들이 물밑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응모했습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경선으로 중단된 서구을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10월 중순쯤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응모자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한편 서구을은 양양자 의원의 탈당으로 정문성 전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직무 대행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최인규 부장판사는 고흥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 희생자 박모 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흥 지역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 씨를 총살해 숨지게 했다며 박 씨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어제 새벽 3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여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 광주 전남에서 1,9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869명이, 전남에서는 1,108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절 연휴에 따른 병의원 휴업으로 지난 9일부터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634명으로 늘어났고 전남에서도 4명이 사망해 누적 확진자가 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의 첫 동물 화장장 설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동물 전용 장려시설로 변경하는 개발 행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광산구의 한 자연마을에서 화장장과 봉안당, 장례식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동물 화장장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현장 방문을 심의 일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전국 20여 개 국립공원 가운데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533톤에 이릅니다. 지리산은 또 최근 5년 동안 식물 채집과 취사 야영 등 1,5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